글자가 튕겨요, 눈이 딴 데로 가요, 딴 생각이 나요, 졸려요, 이해할 수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현상들은 다르지만 그 원인은 이해를 못해서입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거나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책을 함께 읽으면서 글을 읽는 동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리터러시는 한글 깨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리터러시는 한글 깨치기가 아니래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갑자기 내가 뭐 한글 깨치기라고 했나?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본거는 사람들도 있구나, 또는 그렇게 잘못 알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 문장이 굉장히 필요했던 분이라면 리터러시는 한글 깨치기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래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왜냐하면 리터러시를 문해력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저 단어를 봤을 때 문해력이라고 마음속에서 이제 그 단어를 바꾼 거죠. 즉 문해력은 한글 깨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문해력이 뭘까요? 문해력과 독해력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해력이라는 게 과거에는 글자를 읽고 뭐라고 써 있는지를 아는, 즉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문해력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글자를 해독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글을 읽음으로써 그 글을 읽고 나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어떤 감정 상태를 갖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합쳐서 그걸 이제 문해력이다. 즉 문을 문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의 그 살아가는 것과 삶의 행위와 연관지어서 하는 것까지 좀 확장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과거의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면은 한글을 깨치는 것에 이런 좁은 의미로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터러시라고 하는 단어, 말하자면 외래어죠. 이걸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터러시는 한글 깨치기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니까 저 문장이 필요했던 분과 별 필요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다는 거고,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는다는 건 저 문장을 통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 변경되어야 했던 분들은 저 문장이 필요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또는 한글 깨치기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나 보다, 이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 파악하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리터러시는 우리의 두뇌와 지력이 다차원적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아주 정교한 인지활동이다. 자, 이런 문장 나오면 여기서부터 일단 마음은 우스갯소리로 안드로메다로 가고, 글은 그리운 내 마음은 안드로메다로, 약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글자가 튕겨요, 또는 눈이 딴 데로 가요, 딴 생각이 나요, 졸려요, 이해할 수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자, 현상들은 다르지만 주된 이런 현상들의 원인은 이해를 못해서입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이해를 못하니까 뭔가 능력이 떨어진다, 그게 아니라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거나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전혀 그런 거 안 하고도 그냥 이해가 되니까 안 그런 사람이 되게 잘못하거나 되게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각각이니까요. 자, 리터러시는 한글 깨치기가 아닌데 그럼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 깨치기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을 좀 비교를 하면서 단순히 한글 깨치기가 아니라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한글을 깨친다는 것도 단순한 일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러나 여기서는 분위기상 한글 깨치기 그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두뇌와 지력,
지력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이 단어, 이 말은 단어로 우리가 기억하는 또는 단어로 알고 계신 분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다 단어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력이라는 단어, 지력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어보고 또 본인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많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두뇌가 뭐야? 라고 마음속에 개념이 있는 것에 비해서 지력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지력은 이런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정해져 있고 사전에 나와 있거나 약속된 사람들이 많이 써왔던 그런 표현은 좀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뜻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리터러시, 이제 이전부터 리터러시, 제목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고 1장, 2장을 통해서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3장을 읽을 때쯤이면 이제 리터러시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감을 잡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리터러시가 두뇌와 지력이 작동하는, 어떠하게 작동하는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뇌가 작동한다는 거니까 뭡니까? 두뇌가 작동한다는 건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 뇌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 이 생체, 우리의 이 신체 일부가 작동한다, 일한다. 그러니까 피가 통하고 근육이 이완과 수축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처럼 이 두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뇌혈관이 있고 뭐 뇌신경이 있고 그렇죠. 그것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가 돌면 뭘 해요? 안에 프로그램이 돌잖아요. 이제 컴퓨터로 은유를 하자면 컴퓨터는 그 여러 가지 그 컴퓨터 부속품들이 하드, 램, CPU, 펜, 그리고 많은 어떤 회로들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하겠죠. 근데 그 작동해서 뭘 해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연산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게 말하자면 그걸 이제 두뇌와 지력,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력은 어쨌든 리터러시가 정신적 활동에서 지적 활동이니까 그런 지력이 그거고, 두뇌는 그런 지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고 뇌가 전원이 켜져 있듯이 뭐 해야 되고, 약간 이런들 주의력이라든가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쪽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는 뭐고 뭐는 뭐다를 정확하게 알지는 않지만 두뇌와 지력이라는 두 표현을 구분해서 썼을 때, 물론 두뇌는 뭐고 지력은 뭐야 보다는 두뇌와 지력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개를 쌍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거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졸리거나 기억이 안 나거나 눈만 지나가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차원적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라고 해요. 자, 리터러시가 어떤 건지, 이렇게 두뇌와 지력이 어떠하게 작동한다는 것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이 문장을 읽을 때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이 문장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즉, 맞아, 그래 라든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조금 다르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구나, 또는 이렇기도 하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더 단단해지거나 또는 뭐가 좀 추가되거나 또는 좀 더 정리가 되는,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아예 몰랐으니까 새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알았던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다듬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다차원적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정교한 인지활동이다라는 걸 들었을 때 그냥 그렇구나 인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왜 다차원적인 작동 그리고 복합적인 작동이 되는 건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게 왜 다차원적이고 왜 복합적이라는 거지? 이 과제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 전부가 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좀 아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터러시, 1, 2장을 통해서 리터러시 알았고, 그러니까 리터러시가 어떤 건지에 대한 우리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두뇌와 지력, 자, 이 정도는 조금 나름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다차원적이라는 게 뭐예요? 다차원적이라는 단어는 여러 차원이잖아요. 다면적이라든가 다층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차원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복합적이라는 단어 알죠? 자, 그런데 왜 리터러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인지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저 표현은 이해를 하거나 사전적 의미는 알지만 어떤 면 또는 저 표현을 통해서 리터러시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구나,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거겠구나, 이게 마음속에 잘 구성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문장에서 리터러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즉 이 문장을 통해서 새로 알아야 되는 분들, 기존의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서 채워넣어야 되는 분들은 일단은 본인이 알고 있는 두뇌, 지력, 다차원적, 복합적, 작동, 정교한, 인지활동 이런 단어들의 개념을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하고 설명서를 보면서 이렇게 조립을 하거나 뭔가 결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작업자와 같은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설명서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 어떤 모습이 독자에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퍼즐 같은 거 보면 퍼즐을 다 맞췄을 때 그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이 정확하게 어떤 무엇에 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닌 그런 내용의 글을 읽게 되면 이걸 어디까지 내 마음속에 만들어야 되는지가 미리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가면서 이런 거겠구나 라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좀 헤맬 수는 있지만 최대한 단어의 개념을 충실하게 문장 이해에 반영하고, 그리고 문장 이해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단어를 통해서 단어의 개념을 이렇게 조합할 때 이런 거겠구나를 잘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만약에 불가능해, 이 두 번째 문장 갖고 도저히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우선은 다차원적이다, 복합적이다, 그 다음에 정교하다, 그리고 인지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교하다라는 거, 정교하다, 어떤 단어인가요? 정교하다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별로 떠오르는 게 없거나 좀 구체적으로 제가 자신이 설명할 수 없다면 저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사전을 좀 찾아보세요. 일단 자신의 머릿속에 정교한이라는 단어가 이러이러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되뇌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사전을 찾아서 본인이 지금 되뇌었던 그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사전에 나와있던 그 내용, 그리고 예문에 사용되는 걸 보면서 정교한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전에 알았던 정교한에 대한 개념과 사전을 통해서 이런 개념이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좀 교체라기보다는 비교해서 받아들일 것들을 받아들여서 저 정교한 개념을 좀 더 잘 알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 정교한 인지활동이래요. 인지활동, 인지라는 것을 국어 사전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잘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백과사전 또는 이제 심리학 사전, 포털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어 사전뿐만이 아니라 심리학 사전,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이럴 때 그냥 들리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감각이지만 그게 뭐겠구나라고 우리가 알던 사전의 지식들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본 그 정보,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한 그 정보를 해석하는 것,
말하자면 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냥 해석이 아니고 우리가 가졌던 기존의 지식 체계를 참고하면서 해석하는 것. 그런데 정교한 인지활동이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고 정성 들여서 그러다 보니 나름 오랫동안 해왔던 경험에 의해서 패턴화되고 훈련된 그런 과정을 따르기 쉬워요. 하던 대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하나 자극이 오면 쭉 가는 게 아니라 다차원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이나 여러 가지 지식들이 굉장히 이렇게 복합적으로 단순하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러한 인지 활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의 내용들을 이해하기에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니까요. 그 단어들의 의미가 마음속에 좀 충분히 없으면 여러분이 저 문장을 잘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 두 번째 문장이 주는 교훈은 내가 이해를 못했을 때 사전을 찾아본다든지 또는 이전에는 좀 아는 것 차원에서 글 읽기를 했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글 읽기를 해서 만나게 되는 글들 중에 모르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이걸 좀 인정을 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찾아가면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에 교과서를 보는 것처럼 웬만하면 그냥 보면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의 내용이 거의 다 이해되거나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텍스트가 아닌 걸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성인 때예요. 성인입니다. 물론 성인 전에도 그런 글을 많이 만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성인이 되어서 읽는 책들은 보다 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일단 교과서가 아니니까요. 교과서가 아닌 책은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 읽을 수 있는 능력 또는 우리의 지식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교과서는 보통의 중학교 학생들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이 정도. 왜냐하면 그 전의 것들을 그 전의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을 테니까 이번에는 이만큼은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단행본 책들, 일반 서적들은 그런 사람들의 저자의 수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지는 않아요. 교과서에 비해서. 자, 그 다음 인지가 작동하지 않는 인간 활동은 불가능하기에 인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인간 활동의 정수인 리터러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리터러시 안에는 인지가 작동을 해야만 한다. 인간 활동은 불가능한데 리터러시는 인간 활동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는 리터러시가 인간 활동이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1, 2장에서 보고 그리고 한글 깨치가 아닙니다. 강아지가 한글 깨치기를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이 이미 나와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인지가 작동하지 않는 인간 활동은 불가능한데 리터러시가 인간 활동이니까 당연히 리터러시도 인지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지가 뭔지를 알아야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책을 쓰신 교수님도 리터러시를 인지 활동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문장 보니까 조금 다른 데로 넘어가네요. 읽고 쓰는 일은 기호들을 취급하는 행위이자 안과 생각들을 취급하는 과정이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고 쓰는 일. 자, 사실 리터러시를 또 다르게 말하면 읽는 거 쓰는 거예요. 읽기와 쓸기를 합쳐서 리터러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읽고 쓰는 일은 리터러시인 거죠. 물론 또 리터러시를 읽고 쓰는 일로 하면 리터러시의 의미를 전부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자, 하지만 어쨌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읽고 쓰는 일은 기호들을 취급하는 행위이자 암과 생각들을 취급하는 과정이며, 자, 기호들을 취급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글자를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글자를 보면서, 즉 저 기호인 글자를 보면서 이거 뭐라고 써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인간이라고 인간의 인을 봤을 때 동그라미 오른쪽에 이렇게 꺾인 세로 막대기가 있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저 이음과 모음 이 그리고
자음, 받침, 니은 이 기호들을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써야지, 이러니까 취급하는 행위라고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어떤 것과 연결이 되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글을 읽는 동안에.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게 그런 거죠. 그렇게 기호를 취급하는 거고요. 암과 생각들을 취급하는 과정이며, 암은 뭐예요? 저장되어 있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생각들은 뭡니까? 그렇다면, 자, 국어사전에서 생각을 보면, 생각과 기억이 좀 중첩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암과 얘기했으니까 생각들에서는 뭐 기억은 배제하고가 아니라 기억보다는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생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었던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는 생각들을 한다든지 이런 거인 거죠. 그래서 암과 생각들은 취급하는 과정이며 자신과 타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작업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시선, 세상을 본다는 게 그냥 창문 열고 밖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관해 이야기하는 글을 이해하거나 글을 쓰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와 타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들을 자신과 타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선과 타인의 시선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는 나의 시선, 타인의 시선 여러 가지 시선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방법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리터러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아까 다차원적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정교한 인지활동이다. 이 문장에 비해서는 쉬운 문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뭘 뜻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등은 조금 찾기가 쉽네요. 이전보다는. 자, 우리의 인지는 언제나 특정한 일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작동하며 이렇게 맥락화된 인지의 작동 점점 이렇게 나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방법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작업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제대로 된 게 맞냐? 올바른 그 세상에 관한 올바른 판단 또는 올바른 그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잘 수용을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의 인지는 언제나 특정한 일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작동한다라고 했어요. 특정한 일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작동한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있다면 얘는 반드시 늘 동일한 어떤 인지를 일으키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그 일이 있지만 뭐 어떤 글자 또는 어떤 길거리에 갑자기 툭 놓여있는 어떤 장애물 또는 어떤 사물 그러면 그 상황과 또는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다르게 그 사람들은 각각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공항에 이렇게 무장하고 채로 걸어다니는 경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길에 어떤 봉다리 또는 가방이 이렇게 뚱뚱하게 놓여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거 혹시 폭발물인가? 테러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거인가 하면서 그걸 확인하려는 쪽으로 갈 거예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떨어뜨리고 간 물건을 유실물센터에 맡기거나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사람은 가방에 놓이는 거 보면서 누가 뭘 떨어뜨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저것의 주인을 찾아주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인지가 다르게 작동을 한다는 내용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일의 상황,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 이게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지금은 제가 이제 짧지만 몇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 또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 그건 아닙니다.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못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았네, 내가 못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네, 이거 가지고서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러한 정도의 글을 읽는 게 좀 어려웠다면 제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글을 읽을 때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또는 이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나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글의 내용을 내가 주도적으로 활발하게 생각하면서 소화할 수 있는지,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